오늘은 나스닥이 소폭 조정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 S&P, 나스닥 러셀까지 소형주 중심의 러셀은 1.43%, 1934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조정의 이유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4.169%, 급격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기초 금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3.8%까지 급락했던 금리가 다시 회복을 이틀 사이에 회복을 해서 4.169%까지 전고점까지 회복을 했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soar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급격한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러한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하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이 돼 있어서 우리 시장을 접근하는 외국인 포지션도 어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인은 환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300원 근처에서 주말에 환율이 다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환율이 1330원 이상으로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상당히 취약성을 보이는 우리나라 원화 자산의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과연 이러한 우리 원화 자산을 과연 안전자산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시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지난주에 긍정적인 자본시장의 캐시플로어들이 미국의 금리 급등에 따라서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1조 원 가량의 선물 매도가 있었고, 하루아침에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그런 현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영향으로 이제 그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고, 다우라든가 S&P, 나스닥도 조정을 보여서 관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S&P가 하락을 했다. 주요한 원인은 강한 경제 데이터가 주요한 원인이고, 이러한 채권 금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오래 머물 수 있다는 이러한 가정이 채권 금리를 4.166%까지 급등시킨 주요한 원인이다. 지난 주말에 3.81까지 떨어졌던 채권 금리가 이틀 만에 4.166%까지 급등을 한 이러한 현상을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미국 경기만 좋고, 이러한 우리나라라든가 신흥국의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 과연 미국의 어떤 연준의 피벗, 금리나 기대감을 과연 우리 시장에서 큰 바람의 방향의 어떤 전환으로 보고 막연하게 피벗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연준의 피벗을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경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나오고 한다면, 미국 연준은 우리나라 경기라든가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치는 않아요. 미국만 보고 경제 데이터를 이제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좋고 고용이 좋다고 하면 과연 연준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양적 긴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금리 어떤 인하 이런 것들,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모호해지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 테슬라도 중국에 대한 그런 생각들, 중국의 어, 어떤 전기차 시장의 과열, 그리고 중국에서 과연 어떤 모멘텀이 있겠는가. 원래 그 중국의 미국의 핵심 그 자본주의의 사이클은 일단은 달러도 똑같고요. 어, 일단은 시장 지배력을 확보를 하고 그 과정까지는 이제 저가로 널리 이제 보편화를 시킨 이후에 이제 경쟁자들을 다 죽이고 그 이후에 이제 가격을 인상시키면서 이제 시장을 확보를 하고 어, 이제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뭐 이런 체계를 유지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인데 전제는 이제 개방이죠, 개방. 근데 중국이라는 큰 어떤 벽에 막혀서 과연 중국이란 그 독재 체제와의 어떤 전기차 시장에서 과연 경쟁이라는 게 통할 수 있겠는가? 중국의 벽을 허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중국의 시장에 어떤 기대어서 어떤 이러한 독점 시장, 전 세계 독점을 이루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자본의 어떤 모노폴리오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MMF 시장에 6조 달러 정도의 돈이 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SPX의 지금 1월 달에 뭐 미국에서는 상승 랠리가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6조 달러의 돈이 MMF 시장에 현재 머물러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현재 시장 랠리가 좀 다소 불안하다 해서 오래 머물 수는 없고 단타성의 자금들이 많이 집중돼 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이런 의미 중에 하나는 어, 이런 그 불리시한 이런 시장에 있어서 좀 기술적인 어떤 하락 시에 언제든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그런 자금들이 유동성이 충분히 있다. 뭐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주식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유동성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미국 시장은 언제든지 매수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보여지는 것은 달러 강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뀌는 건 없는데 사람들의 어떤 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여지는 지표에 따라서 결론은 달러 강세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104.33, 3위. 어, 미국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세가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마냥 뭐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다렸던 연준의 피벗은 마냥 늦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이머징 마켓, 우리 경제에 있어서 학수고대하던 유동성의 시기는 좀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견뎌야 되는 시기가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자본들은 이러한 달러 강세 속에서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모처럼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들은 다소 의아한 환차손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외국인 선물에서만 1조 원가량 매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금요일 날 매수세가 아주 무한할 정도의 어떤 선물 매도로 연출이 됐는데요. 어, 무엇보다도 이 환율이 그 미국의 금리보다 더 많이 치솟는 환율의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달러를 더
달러 강세를 유도를 많이 하고, 이러한 영향으로 환율이 금리 이상으로 또 급등하는 이러한 영향은 특히 우리나라가 우리 원화 자산이 필요 이상으로 평가절하, 디밸류에이션 받는 이런 현상들을 좀 다소는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는 우리 원화 자산을 좀 지키고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이런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국산품 애용운동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과연 원화 자산을 지키는 그 몫은 누가 해야 되는지, 정부가 해야 되는지, 우리 한국은행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기금에서 해야 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도 연준이 QT 중단을 3월 달부터 한다고 하고, 닭의 목을 비틀어도 뭐 새벽을 온다 해서 바람의 방향은 좀 다소 강도라든가 시기는 늦춰질 수 있어도 새벽은 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기는 늦어도 언젠가는 뭐 새벽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뭐 어둠이 짙어질 수는 있겠지만 음, 그 시기는 이미 정해져 있고, 바람은 이제 뭐 봄바람이 살살 불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느낌이지만 항상 속임수가 있고 자본시장에는. 그래서 올인하는 것보다 지금은 어둠의 정점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분산 투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오늘 또 뭐 속을 수 있지만 이게 뭐 조금씩 들어가면 언젠가는 뭐 저점 영역에 있으니까 큰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두운 밤 바닥에 언저리에 있다는 생각으로 해서 올인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요. 3월에 테이퍼링 회의가 있다고 하면 2월 어느 순간 시장의 저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평단을 낮춰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